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본 건데 자체적으로 이게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평범한 문제였어요. 이게 작년 고등학교 1학년 평범한 모의고사였는데 이게 이제 원문이고 이게 요약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평범한 문제가 선생님의 손에 거쳐가지고 이런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서술형.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싹 다 바꿔치기 했어요. 이게 원문인데 정답은 이거예요. 근데 뜻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다 다르죠. 단어가.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안 낸다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평범한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를 대학생도 못 푸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고1 모의고사가 시험범위니까 고1 첫 시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이게 도저히 외워가지고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지금 여기 고등학교에 계신 영어 선생님들이 이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어 선생님들이 옛날의 영어 선생님이 아니에요. 진짜 최고급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공교육에 계신 분들.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간혹가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0, 40대 중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러면 영어 선생님 안 했겠죠. 30, 40대.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영어는 듣기는 17개 나오고 독해는 28문제 나오는데요. 독해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근데 1분 30초 이내에 푸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유형이 이제 이거는 정해졌어요. 유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수능이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면 듣기 다 맞으면 37점이에요. 근데 듣기는 들어보시면 중1, 2학년도 풀 수 있는 수준의 듣기가 나옵니다. 듣기는 어렵게는 안 나와요. 수능 듣기라 할지라도 쉽게 나와요. 그리고 18번부터 28번까지도 쉽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되게 오해가 많이 발생해요. 뭐냐면 우리의 중학교인데 중2학년, 3학년인데 수능 문제 풀려봤더니 막 맞추더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문제 풀고 맞췄다고 할 거예요. 18번에서 28번.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풀고 맞췄는지를 따져야 하는 거예요. 18번부터 28번 사이에 문제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중3에서 고1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높게 쳐줘야 고2 수준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맞추면 4등급이에요. 4등급. 4등급 하면 지금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4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 최저 등급의 의미가 있으려면 영어 같은 경우는 한 3등급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4등급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41번부터 45번까지는 또 장문 독해인데 나중에 너네들 잘 들어. 너네들 이제 2년을 펼쳐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이 맥락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모의고사 날 빠진다고 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 날 매번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영어 시험 문제를 한 번도 끝까지 안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항상 어떻게 접근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항상 시험 문제는 쉬운 거 먼저 풀어야 하잖아요. 쉬운 거 풀고 어려운 걸 마지막에 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치러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쉬운지 안 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4, 5등급을 받는 애가 있었어요. 4, 5등급을 받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딱 예상했죠. 처음부터 아마 풀고 있을 거다. 너 시험 문제 어떻게 푸니? 물어보니까 한 번도 38번 이상을 못 넘어갔대요. 45문제가 있는데 한 7, 8개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디서 시간을 많이 잡았냐면 빈칸추로는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빈칸추로는 미국 대학교 2, 3학년 수준이 나와요. 미국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원어민도 틀리는 수능 문제 하면서 막 까는 영상들 있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영상이에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인도 비문학 문제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거 쉽게 못 풀잖아요. 수능은 측정하는 관점이 아예 달라요. 수능은 철저하게 아카데믹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만 할 수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카데믹한 텍스트를 심도 있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수능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어민이 틀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독해 지문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원어민도 공부 못하면 틀리는 거죠. 저희 한국인도 국어 비문학 한번 가서 보세요. 엄청 어려워요. 저도 틀릴 거예요. 틀리면.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게 당연한 건데 그냥 억지로 까내리려고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수능의 본질은 아카데믹이라는 거고 빈칸주는 매우 어려워요. 한번 보시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모의고사 제대로 안 풀어본 애들이 늘 빈칸주에서 시간 잡아먹고 37, 8번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1번이랑 45번이 쉽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넌 빈칸주 많이 풀지 마. 쉬운 거 이렇게 딱딱딱 찍어줬거든요. 18번부터 28번, 41번부터 45번, 35번부터 40번 여기까지만 풀어! 이랬거든요. 나머지는 다 풀지 말고 시간 안 되면 다음에 3등급 나왔어요. 영어 공부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문제 푸는 순서만 바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문제 푸는 순서만 바꿨더니 갈 대학이 바뀌었어요. 3등급 정도 나오면 지역 거점 국립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충남대, 충북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최저 맞추고 해서. 보통 3합 1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합 11이라고 혹시 뭐 3합 7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죠?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3합 혹시 먹는 걸 떠오르시나요? 3합 7은 이런 게 뭐냐면 수능이 국수, 영, 탐구를 보잖아요. 이 4개 중에 3개의 과목을 선택을 해서 뭐 7등급 이내 드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국립대들이 보통 3합 10, 뭐 3합 11, 심하면 뭐 3합 14 뭐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면 영어를 3등급 맞으면 되게 유리한 거죠. 다른 걸 4, 4 맞아도 최저가 맞춰져요. 근데 최저만 맞추면 내신 9등급 체계 기준으로는 3등급을 맞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3, 4등급을 맞아도. 왜냐하면 최저를 많이 못 맞추고 예를 들어 심하면 예를 들어 공주대 같은 데는 3합 15까지도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5 맞아도 돼요. 영어를 5 맞으려면 듣기 잘 맞고 이것만 잘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5, 3, 4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1, 2예요. 1등급은 진짜 어려워요. 1등급. 네, 이게 이제 수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어만 보여주면 이게 수능 문제야. 너희가 5, 6년 후에 풀게 돼. 이걸 1분 만에 풀어야 돼. 너네가 지금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5년 후에 이걸 1분 만에 풀기 위해서야. 1분 그게 너무했다. 2분. 10분? 10분이면 그냥 풀지 마, 차라리. 그냥 틀리면 돼. 이걸 왜 풀어? 찍어,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자, 학생들 잘 들어. 4년에서 5년 후에
이거를 1분 30초에서 2분 만에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거야. 자, 게임에 또 지울 거야, 안 지울 거야? 지울 거야? 확실히 약속했다, 너. 지원이야. 예. 너 지울 거 안 지울 게임에 또. 고민 중이야, 지금? 너 고민하는데? 안 되겠다. 너 때문에 강도를 좀 높여야겠어. 고민한다, 너 지금 보니까. 내가 재밌는 것도 보여줄 거야, 고민할까봐. 너 이거 한국어 한번 읽어봐. 그냥 눈으로 읽어봐. 한국어 제대로 잘 읽혀? 안 읽히지? 한국말 같지 않지? 뭐냐면요, 한국 사람이 읽어도 어려운 글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 원어민이 읽어도 어려운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뭐를 많이 질문하냐면 이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질문해요. 해석을 질문한다니까요. 해석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글이잖아요. 지금 한국말을 딱 보셔도.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소재를 활용을 해서 수능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능 출처예요. 이런 데서 나와요. 수능. 이거 전부 다 원서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한 3학년 수준이라고 해요. 그 무슨 독서 지수로 치면 최고 수준의 난이도라고 해요. 특히 빈칸수로는 진짜 이래요. 저도 가끔씩 한번 사서 읽어보는데 던지고 싶어요. 끝까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수능 자체가. 그래서 지금 수능이요, 문의만 절대평가예요. 문의만 절대평가. 수능 영어 등급이 대입에서 지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희대 한번 사례를 보면 2합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에서 2개를 선정을 해서 5등급 안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 오랫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합 5, 3합 이렇게 쭉 있어요. 국수 영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반드시 아이들이 포함시키는 과목은 뭘까요? 최저를 맞추려고 할 때. 반드시 포함하는 과목.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걸 빼는 애는. 자, 적어볼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등급을 맞춰야 하는데,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야.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야. 그러면은 뭐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싶을 것 같아? 수학을 포함시킨다고? 한글을? 국어를? 이건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 영어. 내가 아까 뭐냐, 상대평가라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고 영어는 절대평가야.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영어. 왜냐면 상대평가라는 거는, 너네 그러면 N수생이라는 말 들어봐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혹시 미미미노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알지? 알아 몰라? 미미미노가 5수생이거든. 5수에서 5수. 공부 못해서 5수한 건 아니야? 공부를 엄청 잘했어. 용인 애들 보고 나왔으니까. 5수했다는 건 수능을 그냥 5번 봤다는 건데, 그냥 원하는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5수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상대평가면 그렇게 재수, 상수, 사수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고. 걔네들은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 그러니까 이게 또 라떼 입시랑 다른 거예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능이 재수생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공감하실 것 같은데, 혹시 01학년도 수능에서 66명 만점 나온 거 아세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01학년 2001학년도 수능이에요. 너네 태어나기 훨씬 전이야. 만점자가 6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악의, 그러니까 물수능이었어요. 역대 최악의 물수능이어서 400점 만점에 서울시에 떨어지던 그런 수능이 나와버렸거든요. 2002학년도 수능에서 역대 최악의 불수능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좀 공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앞세대거나 뒷세대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역대 최악의 불수능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재수생과 재학생이 평균이 5점에서 많아야 10점 차이였어요. 2002학년도 수능부터 한 4, 50점 차이가 났어요. 재수생과 재학생. 그래서 당연히 재학생은 피해자가 되겠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재수생은 승리자가 됐겠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또? 승리자가 되겠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20년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 동안 계속 나라에서 교육과정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 구조가 안 바뀌고 더 심해졌어요. 이게 이제 극심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수시는 그냥 재학생, 수능은 재수로 그냥 공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영어를 빼면 영어만 절대평가니까 영어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은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원래 영어 절대평가의 의미는 영어 부담을 줄이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 망하는 줄 알았어요. 반대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정책은 뜻대로 안 돼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서 영어가 굉장히 영향력이 약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정시 기준으로는 약해진 게 맞아요. 정시 기준으로 약해진 게 맞는데 지금 입시는 또 수시가 지배를 하잖아요. 수시 기준으로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강력해진 거예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를 가고 싶은 애가 있어요. 3합 7을 맞춰야 돼요. 인문계라고 치면 무조건 영어는 넣어야죠. 무조건 빼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이 지금 문이과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3등급을 못 맞아요. 3등급 맞으면 진짜 잘하는 애예요. 재학생 3등급이면 수학. 문과 출신인데. 그리고 탐구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탐구는 좀 쉽게 생각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예전 수능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고 요즘 재수가 옛날 재수랑 달라요. 옛날 재수는 올인 재수잖아요. 지금은 최저 재수가 많아요. 최저만 맞춰서 내신 등급 활용해서 가는 재수가 많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이 탐구만 파요. 재수생이 탐구만 파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웬만해가지고는 3등급 이내로 못 들어가요. 탐구도. 너네한테 조금 옛날 얘기처럼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조만간 다가올 거야. 얼마 안 남아서. 근데 어머님들 일단 이해시키는 거야. 근데 어머님들 알려주실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나중에 게임 앱 지우라면 지우고 유튜브 보지 말라면 보지 말고. 알겠지? 엄마 말대로만 하면 돼. 너네는 운동 선수야. 운동 선수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입시는 그래. 알겠지? 옛날이랑 달라. 선수는 깊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시키는 거 배에 짜주면 그냥 열심히 다니면 돼. 그리고 대학교 가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무조건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어에서 만약에 3등급이 뜨면 고대는 못 가는 거예요. 내신이 1등급이요. 교과 전형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교과 전형 기준으로 내신 그 학교 1등이어도 3합 7을 영어가 3등급이 뜨면 맞추기 힘들겠죠. 영어 3등급 애가 제가 볼 때는 국어 2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국어도 1, 2등급 재학생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전부 3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고는. 1, 2등급 가뭄에 콩나듯 있고요. 탐구는 3, 4, 대부분 3, 4, 5 있고요.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고 기준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400명 중에 한두 명 있습니다. 영어가 1등급만. 나머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재수생이거나 대치동 수성구에 가 있어요.
나머지. 그래서 이 등급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영어가 1이다 만약에 그러면 고려대 최저 맞추면 너무 쉽게 편하겠죠. 영어가 1이면 국어 3, 한국 3 하면 돼요. 그럼 옛날 같으면 고려대를 꿈꾸지도 못할 수능 성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내신이 좋으면. 그래서 요즘 입시가 아예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정시 100이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수능 100분이 98, 99 맞아야 고려대를 갔다고 하면 지금은 운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 지역에서는 내신이 1등급인데 최저만 맞추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근데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종합전형. 그럼 그거는 또 내신이 2, 3등급이어도 종합전형 생기고 가지고 또 가기도 해요. 고려대, 서울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가 공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자기 애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연하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애는 재수는 절대 안 돼. 아니면 우리 애는 무조건 재수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략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어느 거 하나 포기하면 안 돼요. 내신, 생기부 기록, 수능 세 가지를 다 잡고 가야 돼요. 끝까지. 근데 아이들이 보통 대부분 귀찮으니까 내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난 내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내가 정시해야 한다고 했잖아. 서울에서 정시 40% 이상 많이 뽑는 다음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1 아니 2학기 때 특히 남학생들 정시파 한다고 선생님 저 정시할 건데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 마음속에서 지워져요. 아 그래 열심히 해. 방학 때 편해지겠네. 생기부 그 신경 안 쓰겠네. 안 써도 된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선생님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시 대부분 정시한다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빠지고 싶을 때 내 맘대로 빠지고 내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너네 눈치 안 보고 대학교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시는 생기부 기록을 상대적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정시에서도 생기부 기록, 정성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런 애들 들어올까봐. 수능만 잘 봐서 들어올까봐 서울대도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5등급 체제에서 내신 2, 3등급이 떴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야 그래 우리 애는 정시 유형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신 붙잡고요. 끝까지 생기부 기록 신경 써요. 끝까지 모의고사날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기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략을 선택하면 안 돼요. 자기 점수가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정시할 거야, 나는 수시할 거야, 나는 교과할 거야, 나는 종합할 거야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 마음속에서 지워져요. 그만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 안 듣겠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안 들어요, 말을. 자기 정시한다고. 생기부 뭐 기록 신경 쓴다고 하면은 안 내요. 뭐 아무것도 내지 않는데 기록을 써줄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 기준을 가지고 이 영어 등급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를 1등급 맞으면 최상위권 학교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영어 2등급 정도를 맞아야지 서울의 이름 들어보는 학교. 그냥 이 대학교 다니는 사람 주변에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어 2등급 이상은 맞아야 하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변에 보면 애들이 이거 이 학교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보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대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진짜 더 심해요. 3합 4이래요. 3합 4.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대 같으면 무조건 1등급을 맞아요. 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줄 몰랐어요. 학부모님들은 워낙 집중을 해줘서 저 좀만 빨리 끝낼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 1등급 비율이요 6% 정도 나왔습니다. 90점 넘은 애들이. 그런데 재학생들보다는 아마 재수생이 많았을 거고 흥문고 자사고, 특히 대표적인 학교가 뭐 용인외대고고, 하나고, 대치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들, 수성도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에서 대부분 가져갔을 거예요. 일반고는 제가 있었던 데도 보면 4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400명 중에 1명. 일반적인 도시, 일반적인 중소도시의 일반고는 그 정도 있어요. 1등급. 이거 아까 저기 네, 머리가 있는데 잠깐 중요한 정보라 저기 잠깐만 머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되게 유의미한 건데요. 작년에 수능에서요 6월달에 재학생들이 38만 5천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시면 6월달 그날 이상하게 애들이 배가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7만 명이 어디 갔어요. 지원해놓고서. 그 재수생이 한 7, 8만 들어왔잖아요. 9월달에도 애들이 배가 더 많이 아팠나 봐요. 이때 물을 뭐 잘못 먹었나 봐요. 9월달에 특히 배가 더 많이 아픈 계절인가 봐요. 그래서 재학생이 비율이 줄고 재수생이 올라가죠. 수능 때 보니까 30만인데 16만이에요, 재수생. 비율을 보세요.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왜 등급이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 1, 2등급 맞아도요 실제 수능에서 3, 4등급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이 비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정시로 가고 재학생들은 내신 잘 따고 수능 최저. 수능 최저는 111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의대 아닌 이상은 111 아래로 되고 2,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2도 되게 어려운 거죠. 2, 3이면 고려대 수준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려대가 제일 세요 최저가. 그러면 이 이유는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학부모님 병가이에요, 병가. 직장 열심히 잘 다니시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원서 쓰다가 이제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 네. 중학교 성적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계신 원장님 같은 영어 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MRI를 계속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1시간 이상 영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상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선생님들 인사 시간을 가질게요. 네. 이거 제가 상품권을 방학인 저희 아이 손을 들고 가서 사왔는데 3분밖에 못 드려서 이건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리스 선생님이랑 저희 에미 티처님 잠깐 나오실까요? 에런 티처님은 잠시 후에 잠깐 PPT 10분만 더 할애해주세요, 어머님들. 늦은 시간이지만 10분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레이스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에이미 티처님이신데요. 정보학 교수님이시고 제가 학원에 와서 제일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고학년과 중학생이에요. 많이 흔들려 왔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제가 아이들을 볼 때. 잘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공백이 많이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을 좀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에런 팀장님께서 잠시 짧게 학원 생활에 대해 소개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짧게 그냥 저는 선생님의 시각으로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외대 어원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만들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실질적인 조금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외원 교수입니다. 먼저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게 방향성을 좀 잘 설정하고 2025년을 좀 달려보자라는 의미로 설정했는데 마침 또 다음 외대 팀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통을 이어받아 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본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석률, 출석률이 좀 많이 저희가 점검을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2025년에 좀 출석률을 조금 더 높이고자, 본수업을 좀 강화시키고자 저희가 원장님하고 선생님들과 지금 굉장히 달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업 준비를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잘 짜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이 다 단합해가지고 잘 짜고 계시는데 이 수업 준비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도 수업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제가 여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단어 학습이나 교재 준비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오늘 이거 공부하러 가는 거구나, 오늘 무슨 과목이구나, 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써놨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흥미나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격려도 해주고 제가 또 소통을 드리는 전화를 자주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는 이 자리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들이 저하고 소통할 때 제일 중요했던 점이 이런 점이 좀 부족합니다. 또 이런 점이 좀 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좀 잘 전달이 못 받았던 부분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 부분 보면 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좀 부모님하고 소통을 좀 부드럽게 계속 이어나가고자 좀 강화를 저희가 2025년부터 더 할 예정입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외대 어학원의 지금 현재 시스템상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 원, 점프, 드림으로 저학년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드벤처 반하고 챌린지 반, 앰비션 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밑에 써놨는데 브릿지 레벨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그 단계에서 스테이를 하거나 그 스테이에서 한 번 더 하거나 최대 두 번째까지 저희가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중등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레벨인데요. 익스플로어하고 스카이반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필요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써놨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 것은 기초 문법과 기본 문법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자료가 될까봐 찍어놨는데 또 마침 이런 자리로 보여드리게 되어서 정말 좀 기분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본 수업에 굉장히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강의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 수업 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문법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 잠깐 판서 좀 찍을게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이 그런 멘트를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저하고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이 어떻게 다가오냐,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을 거고 좀 그냥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수업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판서를 하면서 혹시나 도움될까봐 끝까지 지우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띵 하고 나면 종소에 땡 누르면 아이들이 짐 싸는과 동시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찍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멘트 때문에 또 적기도 합니다. 좀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어떤 학기는 선생님 너무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멘트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하루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여기 하면서 아이들하고 했었던 생활 모습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수업을 끝나고 나서 학기의 맨 마지막 시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매 학기당 마지막 문법 시간, 제가 문법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문법 시간에 이렇게 과자 스낵 타임을 잠깐 드린다고 어머니들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받아줄 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자 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시간을 그만큼 할애해야 된다는 것은 선생님들별로 물론 조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행사 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아마 그 자녀분들이 있는 어떤 사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사진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거는 크리스마스 행사 때 카드 부모님한테 카드 보내기 엽서 보내기 행사로 진행했던 장면입니다. 귀엽죠? 네, 아주 귀엽게 나왔죠. 동안 그치? 네. 네.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드려봤는데 맨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거의 한 조금 안 됐는데 여름 시기에 마침 도훈이하고 귀엽던 지금 사진이에요. 아마 도훈이는 기억이 날까 안 날까 하는데 아마 이 사진이 제가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기말평가 중간평가 때 이렇게 과자 꽃다발 형식으로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귀엽죠? 이게 꽃다발 형식으로 과자 다발 원장이 준비해 줬는데 기현 어제 시간에 저희가 방금 엑스레이하고 MRI 있는데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었던 거죠. 어제 시간에. 제가 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좀 따봉이라는 느낌을 좀 받도록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조금 이런 기분을 좀 내고자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대신 어머님하고 자녀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물론 좀 많이 격려도 해주시면서 푸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넣은 이유가 아직 자칫 모르시는 어머님도 학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소통을 줄이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과제물에 대해서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물론 학원에서 다 챙겨주는 것은 맞는데 그거를 온전히 100%를 다 하기가 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물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됩니다. 근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좀 세게 하면 또 떨어질 것 같고, 좀 늦추자니 또 다시 또 너무 느슨해질 것 같고, 적당히 지금 줄다리기 하는 중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금일 진도, 금일 과제 부여, 다음 주 제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과제를 부여되고 있으니 학원 친구 안에 있는 그거를 잘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기도 하고 좀 응용했습니다. 노력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제 칠판, 제 강의실 칠판에서도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아실 거고요. 예, 당연히 얻어야 되는데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으면서 경험을 많이 해왔지만 그냥 이렇게 아까 자료들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소통하면서 저도 아이들하고 좀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저를 나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이 장면은 우연찮게 이번 그 설 연휴 때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찍었던 장면입니다. 친구가 대구에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한번 장면을 포즈해봐라. 그랬더니 왜? 했더니 마침 해가 또 손하고 같이 일직선에 되어 있다 해서 포즈를 취했더니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아주 감사했던 대표님.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말 빨리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정말 빨리 해보는데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와서 가장 그 노리스한 부분이, 주목한 부분이 우리 중등부예요. 이제 5학년씩 하면 올라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잡을까? 왜냐하면 전 학습의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오늘의 너희들이 미래의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 공부를 안 한 오늘의 너희들이 미래의 너희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발목을 잡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8개월만 있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MBA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약에 대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MBA 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살면서 많이 느끼면서 과거에 열심히 한 내가 현재의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나에게 오늘 발목이 잡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학습이란 아까 팀장님께서는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입시하고 지금 약간 우리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럼 학습을 놓아야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곧 입시를 못 견디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편함을 견디는 수행 능력을 길러가는 과정이고, 오늘의 그 선택이 공부를 할까 게임을 할까 하는 그 선택이 미래의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선택인 거야. 시기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늦으면 이미 맞춰진 성적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 너희들은 목표 학교에 맞는 성적을 만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어.
그 기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려고 이런 자리를 연 거고 늦은 시간까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야. 최근에 1대1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 몇몇만 수업을 진행을 못했고요. 4-5명 빼고 다 1대1 상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같이 다 왔던 친구들이에요. 세리니까 못 왔죠. 그죠? 그리고 그때 조금 잘한다고 하는 친구한테 이 두 문제를 풀게 했어요. 진혁이. 기억나죠? 29번, 39번.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 신모예요. 고1 신모.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는 2등급용 문제고 39번 같은 경우는 1등급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잘한다는 학생들한테는 좀 풀어보게 했어요. 책을 보고 풀어보게 했는데 다 맞춘 학생도 있고 진영이는 한 문제 맞췄었나? 그렇죠? 이건 어법 문제고 저거는 문장 삽입 문제예요. 근데 39번 같은 경우를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전자 세포 하나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랜덤으로 일어난다.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더하겠죠? 그렇지만 랜덤인 경우는 없이 그거를 좁혀가는 현상을 캐노니제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유전학적인 글이에요. 한글로 설명은 무슨 말인지 애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 글을 보고 몇 번 자리에 넣는 걸 하는데 아까 팀장님께서는 서술형 문제들만 보여주셨죠. 선택지 문제 1분 10초 안에 풀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39번 같은 경우는 선택지 문제를 내실 때요. 학교 선생님들이 지문을 한 페이지 이상 내십니다. 원문을 가져오세요. 이건 지금 쉽게 고1 수준에 맞춰서 발췌한 건데 원문을 가져와서 길게 내시고 거기에 A, B, C, D, E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테라, N. 다음 글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말한 사람들을 모두 고르시오. 답 1번 A, B, 2번 C, D, 3번 E, F. 못 맞춰요. 글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못 맞춰요. 그러면 내신 기간이라고 딱 발표되는 순간부터 애들이 이 지문을 파요. 달달달 외워요. 내용 주제 분석하고 저도 지금 고등학교 지도가 났거든요. 주제 파악하고 소재 파악하고 달달 외워요. 그렇지만 평소에 문법, 어휘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럼 시험 기간에 뭐 단어 외울까요? 문법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지문 3, 40개 줘요. 시험 공부. 그거 주제 파악하고 내용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도하면서 과외로 지도하면서 안타까웠던 경우가 고1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같은 그 유전학 설명 패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도 집에 가시면 주요 과목 외 문제집을 꼭 과목별로 2권 이상씩 구매해 주세요. 10권 정도. 하루에 2권씩 풀게요. 한 장씩. 한국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런 문제집을 10권 구매하세요. 저희 초3 아들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2권씩 풉니다. 그럼 월화수목 금요일 10권이에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저 아까 그 문제 풀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설명해줘서 몰라요. 독서평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초3 아들, 초2 때부터 했는데요. 거기에는 중학생용에는 입시 내용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초등 도서평선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1등급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등급이어도 서울에 있는 학교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면접하고 논술을 못하면 못 가요. 자체 고사가 강화될 거예요. 영어로 좋은 학교들은 영어로 자체 고사를 강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늦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헤매고 있어요. 지식이 입력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조정식처럼 해줘도 입력을 못해요. 그리고 꼭 타이머 켜고 공부하세요. 1분 10초 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잖아요. 타이머 켜고 공부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학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이 빛을 바라보러 아까 그런 가족 복장을 만들고 이런 상품권 준비하고 이벤트 준비하고 하겠는데요. 레벨업이 여태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중등반이라서 어쩔 수 없고 학년이 올라가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레벨업하지 않을 거예요. 밑에 학년들은. 어머님들께서 타회를 하신다고 하셔도 저는 스테이 시킬 겁니다. 배워야 될 거 그 안에는 배우고 올라가야 할 겁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어머니들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좋은 일도 할 겸 유정란 방목에서 키우는 닭들에게서 나온 유정란인데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일에 쓰이는 계란이거든요. 여기 쇼핑백 하나씩 들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을까요? 이걸 안 되겠어. 잘했어. 근데 우리 지용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저렇게 예전 사진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드릴게요. 제이비 선생님 주차해요. 제이비 티처님 주차 좀. 네, 뭐라고요? 네.